네, 안녕하세요. 서선여중 여러분. 삼국의 문화, 거꾸로 역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목소리만 출연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한번 찍어보려고 하니까 제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표현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불가피하게 몇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늦은 시간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봐주시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와 활동지 중심으로 수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 칠판에다가 필기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요것보다는 책을 보고 그리고 활동지를 보면서 수업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 생각이 들어서 이 활동지 중심으로 수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책이 있는 친구들은 책을 펴주시고 활동지 책 둘 다 있으신 분들은 둘 다 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책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읽어보는 여기 내용과 겹치는 부분 그리고 이 괄호와 괄호를 채우기 위해서 읽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자, 그래서 한번 삼국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페이지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 보면 삼국의 학문과 종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삼국 개성 있는 문화를 발전시키다라고 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삼국의 문화적 특징을 단적으로 설명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고구려 같으면 고구려의 문화는 어떻다. 백제의 문화는 어떻다. 신라의 문화는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고구려부터 한번 볼까요? 유적이나 예술에서 고구려인들의 패기와 힘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구려는 패기와 힘이 느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봅시다. 백제 한번 볼까요? 한강을 통해 괄호 1번과 교류하며 우아함과 세련된 미의식을 느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괄호 1번의 답 같은 경우에는 62페이지에 삼국 개성 있는 문화를 발전시키다 해서 두 번째 문단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백제 같은 경우에는 우아함과 세련된 미의식이 있다. 그 다음에 신라 한번 볼까요? 자, 신라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다시피 폐쇄적인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서 고구려와 백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지리적 조건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많이 받아서 어떻게 되냐면 조화의 아름다움이 느껴진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맞습니까? 자, 조화의 아름다움이 느껴진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학문과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불교와 도교를 수용하다 이 부분인데요. 페이지는 62페이지와 63페이지 전체를 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 한자와 유교, 다른 말로 유학이라고도 적어 놓을 수 있겠네요. 한자와 유교 밑에다가 유학이라고 써 놓을 수도 있겠어요. 자, 먼저 보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국가가 어떻게 유학을 가르쳤는가,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유학을 가르쳤는가, 그리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유학을 공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걸 조금 살짝 넘어서서 역사서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유학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고구려, 태학. 여러분들 이 태학 같은 경우에는 소수리망 때 만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몇몇 반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당, 바로 지방학교인 경당을 설립했다라는 거 여기 또 나오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오경박사, 의박사를 통해 유교를 교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경박사, 의박사, 역박사 이런 거를 한번 잘 보도록 합시다. 다음에 세 번째, 신라는요 어떠한 유교 공부했다라고 하는 게 통일신라, 통일을 한 신라 시대에는 조금씩 나오지만 이 시대에는 살짝 나오지 않아서 유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임신 서기석입니다.
표시해 놓을까요? 교과서 62페이지에도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임신서기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SNS에다가 나 오늘부터 공부할 거야 라고 하는 글을 써놓는 건데요. 요거 신라 사람들이 요렇게 돌에다가 나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할 거야 라고 써놨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옆에 보면 제가 괄호를 쳐놓고 뭔가 많이 써놨습니다. 맞습니까? 자, 한번 보면 영양왕 때 이문진이 유기 100권을 간추려 신집 5권을 저술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고구려의 역사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다음 바로 그 밑에 바로죠. 근초고왕 때 고흥이라는 사람이 서기를 저술했구나. 그리고 세 번째 진흥왕 때 거칠부가 국사를 저술했구나. 그렇지만 여러분 요거를 한꺼번에 요렇게 한꺼번에 요렇게 묶어가지고 지금은 전해집니까? 안 전해집니까? 그렇죠. 전해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화살표를 보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여기 괄호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괄호는 쉽게 찾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63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면 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걸쳐져 있는데 천문학과 역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63페이지에 맨 위에 첫 번째 문단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천문학과 역법 이렇게 나오는데요. 천문학과 역법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써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는 유물이 두드러지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그림 보면 여러분들 경주에 가보시면 꼭 한번 봤었을 바로 첨성대 한번 봐놓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불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중앙집권체제 확립기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국가주도로 수용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바로 4번이라는 믿음을 앞세워 왕실의 권위를 높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63페이지를 보면 63페이지에 두 번째 줄에 한번 봅시다. 왕은 곧 부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입니까? 거기에 한번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써놓읍시다. 요거를 세 글자로 줄이면 왕, 즉 불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표시를 해놓고 교과서에 있으신 친구들은 표시를 해놓고요.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왕은 곧 부처가 되겠지요. 자,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보면 국가주도로 수용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가 왕은 곧 부처다라고 하면서 왕 부처를 믿으면 누굴 믿는 겁니까? 바로 그렇죠. 왕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부처를 믿으면 왕을 믿는 거니까 이제 국가의 곳곳에, 나라 곳곳에다가 뭘 만들까? 불상도 만들고, 그리고 절도 만들고, 탑도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찰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겠죠. 그리고 또 두드러지는 게, 책에도 나옵니다. 책에도 여기 보면 불교와 도교를 수용하다. 첫 번째 문단 끝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인데, 신라에서는 불교식 왕명을 썼다라고 되어 있죠. 불교식 왕명, 어떤 불교식 왕명이 있는지 한번 적어볼게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법흥왕과 다음에 진흥왕,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왕들이 요 이후의 왕들, 바로 엄밀히 말하자면 무열왕 이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렇게 나오는 이러한 법흥왕, 진흥왕, 뭐 진평왕, 선덕여왕, 진덕여왕 이런 것들이 불교식 왕명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만 한번 써놓도록 하도록 하죠. 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뭐 승려가 국왕의 정치적 고문, 청년 교육을 담당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적으로 불교를 수용했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가 여러분들 꼭 읽어보라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삼국의 불교 수용 과정입니다. 불교 수용 과정인데 여기서 보면 백제봉기, 신라봉기만 나오는데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나옵니다. 교과서 같은 경우 교과서 페이지를 한번 보면 51페이지에 불교 수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파란색 네모를 보면 소수리망 때 들어왔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건데 불교 수용의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전진에서 소수림왕때 순도라고 하는 스님이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백제의 경우에 봅니다. 침류왕 때 동진에서 마라난타라고 하는 스님이 들어오면서 백제는 뭘 하게 되었다? 불교를 수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법흥왕 때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하면서 신라는 비로소 국가에서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합시다. 저기 보면 여기 바로 5번 있는 부분. 자, 여러분들 딱 봐도 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책에서 보면 뭐 불교와 를 수용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맞아요. 도교입니다. 도교. 자, 도교 한번 밑줄을 한번 그어 보도록 합시다. 뭐 신선사상, 노장사상 거기 밑줄 쳐놓을까요? 그리고 중국에서 왔다라는 거, 요 정도만 알아놓고요. 도교 같은 경우에는 유물을 잘 봐두는 게 좋습니다. 책이 있는 친구들은 책을 보시고 책이 없는 친구들은 여기에다가 써놓도록 하죠. 페이지 63페이지 아랫부분을 아래 사진을 한번 이렇게 적어놓고 실제로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유물들이 있습니다. 뭐 금동대항로, 그 다음에 산수문이벽돌, 사신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눈으로 확인하고 이게 바로 도교에 관련된 유물이구나라는 게 있습니다. 유물이구나라고 알면 됩니다. 그리고 신라의 화랑도의 경우에는 청소년 집단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집단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조금 알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페이지를 넘겨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페이지를 넘기고 교과서도 페이지를 넘겨서 64페이지 그리고 학습지도 뒤집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양한 형태의 무덤이 만들어지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과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이 무덤에 관한 이야기가 64페이지와 65페이지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면 교과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한번 보면요. 굴식 돌빵무덤, 그림과 벽돌무덤, 돌무지 덧널무덤이 구조도가 65페이지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과서에 그려져 있지 않은 부분이 바로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라고 하는데요. 계단식 돌무지 무덤은 고구려와 백제의 초기에 유행하던 무덤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아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자, 활동지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바로 6번 같은 경우에 뭐라고 쓰면 될까요? 뭐 무슨 무덤? 바로 그렇죠. 계단식 돌무지 무덤. 계단식 돌무지까지만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계단식 돌무지 무덤의 모습을 이렇게 해놨는데 돌을 이렇게 계단 모양 이렇게 쌓아 올린 다음에 무덤을 만들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고구려의 장군총이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백제의 서천도 고분군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한번 6번에 한번 볼까요? 6번 백제에도 6번 있고 고구려에도 6번 있죠? 한번 보면 자, 고구려 장군총, 백제는 서울 석천동, 고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먼저 요거를 먼저 봤는데 65페이지 64, 65를 보면서 64, 65 그리고 활동지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요거를 구조화 시켜놨는데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 자, 처음에는 계단식 돌무지 무덤에서 이후에 굴식 돌빵 무덤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살표 위에다가 이런 글자를 조금 써놓읍시다. 자, 제가 좀 지우고 쓸게요. 중국의 영향 이렇게 써놓읍시다. 중국의 영향으로 계단식 돌무지 무덤에서 뭘로 바뀌었다? 굴식 돌빵 무덤으로 바뀌었다. 책이 있는 친구들은 한번 보면 65페이지의 맨 위에 부분 보면 굴식 돌빵 무덤이 나옵니다.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것도 확인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백제 봅니다. 백제.
자, 6번 같은 경우에 계단식 돌무지 무덤, 석천동 고분군이죠. 그리고 굴식 돌방 무덤으로 이어지고 옆에 보면 바로 7번 무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과서를 한번 보면요. 교과서 64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을 보면요. 두 번째 문단에서 두 번째 줄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웅진 시대에는 굴식 돌방 무덤이나 벽돌 무덤을 만들었다. 공주 송삼리 고분군에서 발견된 표시해 봅시다. 무령왕릉은 대표적인 벽돌 무덤이다. 무령왕릉은 대표적인 벽돌 무덤이다. 자, 자연스럽게 채워지겠네요. 자, 그리고 신라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신라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이 별표를 3개 해놓는 게 좋아요. 앞에서 고구려와 백제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백제의 건국 세력이 고구려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풍습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면 신라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무덤 양식이 나타나는데요. 65페이지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맨 밑에 있는 무덤인데요. 뭐 벽돌 무덤 확인해 주시고요. 맨 밑에 있는 무덤 신라 겁니다.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덧널 무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덧널 무덤이 되어 있다.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여기서 표시 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돌무지 덧널 무덤은 나무로 된 덧널 위에 많은 양의 돌을 쌓고 뭐 이렇게 쭉쭉쭉쭉 나옵니다. 그렇지만 자,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그렇지만 무덤의 구조가 도굴이 어렵기 때문에 밟을만 하면 수많은 껴묵거리가 발견돼요. 자, 여기에 밑줄을 쳐놓읍시다. 그렇지만 무덤의 구조가 도굴이 어렵기 때문에 밟을만 하면 수많은 껴묵거리가 발견돼요. 이 무덤의 특징입니다. 책에다가 밑줄 그으시고요. 지금 그거밖에 없는 활동지밖에 없는 친구들은 여기 보면 8번 무덤이죠. 바로 8번 무덤에다가 이렇게 써놓읍시다. 바로 8번 무덤에 이렇게 화살표를 빼서 도굴이 어렵다. 이렇게 도굴이 어렵다. 이렇게 써놓읍시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그 옆으로 가볼까요? 굴식 돌방 무덤 화살표로 되어 있죠. 이 굴식 돌방 무덤은 누구의 영향이냐라고 하면 화살표 밑에다가 또 넘어가는 화살표 밑에다가 그렇죠. 여기 보면 돌무지 덧널 무덤 삼국 통일 이전의 축조 천만총 등 이렇게 되어 있고 화살표 거기에다가 써놓읍시다. 바로 누구의 영향? 고구려 먼저 받아놨던 고구려가 누구 백제의 영향으로 이렇게 변해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개성 있는 불상을 만들다로 넘어가 볼까요? 책 페이지도 한번 넘겨봅시다. 개성 있는 불상을 만들다 66, 67페이지인데요. 66, 6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보면 책을 보면서 뭐 활동지를 보면서 할 건데 자, 여기서 보면 불상 한번 볼까요? 불상 활동지 봅시다. 우리 6세기경부터 제작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6세기경부터 제작이 되어서 땡땡의 유행으로 미륵, 보살, 방가상도 많이 제작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개성 있는 불상을 만들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 부분, 요 부분 첫 번째 문단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뭐가 유행을 했다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읽어보시고 표시해보고 적어봅시다. 네, 이따가 주워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금동 연가 7년명 열애 입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구려라고 적혀 있습니다. 책이 있는 친구들은 66페이지 한번 볼까요? 66페이지 보면 이 불상 3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3개가 있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에 있는 대표적인 불상들입니다. 여러분들 불상들 잘 봐놓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글자로 외우는 것보다 글자와 그림을 매치시키는 작업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금동 연가 7년명 열애 입상. 자,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보고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서산마의 삼존불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서산마의 삼존불상 여기다가 밑줄 그어놓고 여러분들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책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 보면 백제의 불상은 둥근 얼굴과 부드러운 미소, 자연스러운 곡선에서 한국적인 인간미를 느낄 수 있다. 백제의 미소라고 불리는 서산마을 삼존불에는 이러한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활동지에 밑줄 쳐놓습니다. 서산마을 삼존불상 이렇게 해놓고 화살표를 이렇게 빼서 뭐의 미소? 바로 백제의 미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마에라고 하는 글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고 여러분들 여기다가는 바로 절벽을 깎아 만들었다. 절벽을 깎아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서산마을 삼존불상은 절벽에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다음에 배동, 경주 배동 석조열의 삼존입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66페이지 맨 밑에 이렇게 나오는 스님 이렇게 불상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불상이 두 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삼존입상이라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탑입니다. 탑. 부처의 사리를 봉헌했다. 목탑에서 석탑으로 변화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고구려가 살짝 빠져있는 것 같아요. 석탑으로 변화 옆에다가 고구려 이렇게 적어봅시다. 고구려.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목탑 플러스 토탑이 뭐냐면 흙을 이야기하는 흙토자, 이렇게 흙토자, 흙으로 만든 탑이 있었는데, 목탑은 불에 타고 토탑은 시간이 흘러서 무너져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도 활동지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백제 익산 땡땡 석탑과 부여의 정림사지 석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부여의 정림사지 석탑과 그 다음에 익산의 땡땡 석탑은 여기 책에 나옵니다. 책에 여기 보면 익산의 어떤 석탑이다 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부여의 정림사지 석탑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석탑 또한 모양과 이름을 잘 매치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10번 석탑과 부여의 정림사지 석탑은 이렇게 진화해 나간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목조 탑에서 석탑의 양식으로 넘어가는 양식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신라 황룡사 부층목탑 불에 탔죠.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11번 석탑 바로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66페이지에 마지막 요 석탑이 바로 11번 석탑인데요. 돌을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 쌓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두 글자로 하면 적어 놓읍시다. 모전, 요렇게 써놓읍시다. 모전. 모방한다. 벽돌 전자. 모방할 모자에 벽돌 전자에서 벽돌을 모방하여 만든 석탑. 요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67페이지인데, 금속 기술이 크게 발달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앞쪽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또 다시 되풀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마음 편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68페이지와 69페이지를 볼 건데요. 삼국 여러 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하다라고 되어 있는 이러한 지도를 제가 살짝 그려봤습니다. 책에 지도가 안 나와 있고 책만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책만 가지고 있는 친구는 일단 한번 적어놓고, 그리고 활동지가 있는 친구들은 여기 있는 지도를 유심히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 대륙 한반도 밑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 중국과 그리고 서역과 이렇게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교류를 했겠죠. 보면 책에도 보면 68페이지 아프랍시아 궁전벽화, 그리고 퀴즈 3번도 아프랍시아 궁전벽화가 있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백제입니다. 중국 남조와 활발히 교류했다라고 되어 있죠. 활발히 교류하고 해상왕국으로 성장을 했다. 바로 왜 그러냐면 백제는 이렇게
바닷가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으로 가려면, 일본으로 가려면 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해상왕국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신라 초기에 땡땡을 통해서, 자 한번 루트 한번 볼까요? 신라가 초기에 누구를 통해서? 바로 그렇죠, 이 친구 고구려를 통해서 중국 문화를 수용하고 서역과 접촉했음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가야 바다를 통해 중국과 교류하고 신라의 문화적 영향력을 많이 줬다. 그리고 플러스해서 일본에도 영향력을 조금 미쳤습니다. 철제 도구, 변환의 철, 알고 있죠? 자, 밑으로 넘어갑시다. 일본에 전파한 삼국의 문화, 정치 변동에 따라 많은 사람의 이동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왕이 바뀌거나 아니면 뭐 전쟁이 나거나, 그리고 또 나중에 되면 백제가 멸망할 때 이 사람들이 외로 많이 넘어가기도 하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러한 글자를 써놨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삼국 사람들, 삼국에서 살았던 이 사람들이 이 외로 넘어가게 되면서 일본의 역사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자, 어떠한 것을 미쳤냐라고 하면, 제가 여기 지도에서 딱 보면요, 지도를 한번 쭉 한번 볼까요? 자, 고구려에서 불교, 미술, 종이가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고구려 같은 경우에 여기다가 고구려 여기다가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승려였던 해자라고 하는 사람은 쇼토쿠, 큐라고 썼네요. 쇼토쿠 해자의 스승이 되고요. 단징이라고 하는 스님은 바로 호류사 금당벽화를 그립니다. 금당벽화, 호류사 금당벽화입니다. 자, 이렇게 호류사 금당벽화를 그렸던 요거를 조금 써놓읍시다. 그리고 두 번째, 조선술과 축제술, 조선술 바로 배를 만드는 기술 써놓읍시다. 배, 그 다음에 축제술, 제방을 쌓는 기술입니다. 제방, 물을 막는 거, 물을 막아가지고 농사를 짓는 데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학, 불교, 천문, 건축 등 여러 가지를 보냈던 백제가 있는데, 백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 왕인이라던가 아직기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가가지고 일본에 한자를 전파하고 불교도 전파했다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철제도구, 가야, 뭐 이렇게 토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토기 같은 경우에는 밑에다가 하나 써놓읍시다. 자, 이렇게 토기, 가야 토기, 여기 있는 가야 토기에다가 스에키 문화 이렇게 써놓읍시다. 스에키 문화의 영향 이렇게 써놓고 갑시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책에서 보면 13번에 답이 나오는데, 13번의 답은 어디쯤 나오냐면, 여기 보면 일본 고대 문화 발전에 영향을 주다. 68페이지에 보면 여기 보면 한 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 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이 정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69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업 시간 때 이것을 우리가 학습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타지아 모형을 완성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